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오늘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사들이면서 장을 주도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05포인트, 0.54% 오른 2,615.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외국인은 200억 원가량 이 현물 주식을 순매도하긴 했지만 오늘 선물을 2천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업종 가운데선 자동차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현대차는 특히 다시 20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를 했고 전체 차 판매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했던 평가입니다. 반면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두 종목 모두 주가가 짧은 조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정 기간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AI가 불러온 엔비디아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가총액이 꿈의 1조 달러에 다가설 정도로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달 만에 45%나 뛰어올랐고 연초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7만 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삼성전자는 이제는 7만 전자 굳히기에 들어갔고 SK하이닉스는 11만 닉스를 눈앞에 뒀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에 탑재되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 증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최신 사양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단독으로 공급되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고영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올해 45%, 내년에는 40%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3만 5천 원으로 올렸고 SK증권은 13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당분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반도체 위탁 생산을 대만 TSMC에 맡기겠다고 밝힌 점 등이 시장의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회를 상실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일반 서버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H백으로 대변되는 AI 서버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한계가 명확하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서 재고 조정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반도체 재고가 넘치는 데다 감산 이후 명확한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리츠증권은 최고 9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된 상황에도 8만 7천 원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헬스케어 업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좀 골고루 사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최근 2달 동안 외국인의 헬스케어 업종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을 주로 담았고요. 다음으로 기관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SK바이온스를 담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들이 헬스케어 종목을 매수한 건 시장 성장 전망에 따른 순환매 차원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올 초 이후 2차 전지 주가가 과열하면서 폭등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헬스케어는 이 시장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외받으면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항체약품 접합체 같은 신약 신기술 개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약 신기술이 개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나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개발 성과는 보통 학회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물론 오는 10월로 예정된 유럽 임상학회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헬스케어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이 학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열리고 있는 미국 임상 종약 학회에서는 뭐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선 헬스케어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부터 앞으로 7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학회를 주목해야 하는 건 임상 데이터뿐 아니라 주가의 실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업체는 유한양행과 레고캠바이오, 앱클론, 루닛 등이 참가하는데 증권업계에선 이 중 유한양행과 앱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한양행은 3세대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과 아미 반타막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레이저 티닙은 2018년 미국 제약사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임상 결과가 공개됐는데 효과를 일부 입증했습니다. 레이저 티닙과 아미 반타nap을 병용한 경우 33.6개월까지 무진행 생존 기간이 집계가 됐습니다. 경쟁사 치료제의 생존 기간이 19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약이 뇌전이 폐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부 입증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앱클론 역시 혈액암 치료제 카티를 환자에게 고용량 투약했을 경우 이 저용량 투약했을 때보다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하반기에도 세계 3대 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가 열릴 예정이고 전 세계 신약 시장 전망을 감안하면 헬스케어를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추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유가 하락을 좀 막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펙 플러스 핵심 산유국인 사우디가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100만 배럴 감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감산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번 감산분까지 합치게 되면 하루 평균 총 15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사우디 정부는 일일 원유 생산량도 9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사우디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창 올랐던 시기만큼 유가가 90달러나 혹은 100달러 이상을 돌파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 때문인데요. 원유 최대 수요처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유가가 오르더라도 수입 물가 상승폭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쟁이 막 터졌을 때도 글로벌 공급망 이슈 불안 등의 이슈 등으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전황이 유가 전망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